방역 완화 후 첫 주말이었지만 베이징 도심은 오히려 한산했습니다. PCR 전수검사가 폐지되며 감염자를 가려내지 못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因为现在北京疫情感染数字正在逐渐上升，但是呢，因为有一些必要的事情要干，所以说我今天必须得出去了。因为我因为疫情已经被耽误了整整3周的时间没有出门了，所以 제각각인 방역 기준은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쇼핑몰, 극장은 PCR 검사 없이 갈 수 있지만 관공서와 식당, 실내 체육시설은 여전히 PCR 음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谁要核酸阴性证明吗48小时。 48小时以内。对。 그런데 검사소가 크게 줄고 운영 시간도 단축되면서 제때 검사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根本的做不下去了，疫情嘛，这是该场现在放开了，还要放开了，阳性都出来了，都根本没人了，这是。 오히려 불안해진 사람들은 약간의 증상만 나타나도 병원과 약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1월 중 완만한 수준에서 겨울철 유행 정점이 올 것으로 보는 가운데 중국발 변이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코로나19 확진 뒤 혀가 검게 변하고 얼굴 피부가 벗겨지는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혀가 검게 변하는 증상은 몸에 혈액과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신종 돌연변이로 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선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2억 4,8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는 인구 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因为急诊没有停过，就是每一天我们从上班一直到我们下班都很忙，没有停的时候。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격리 중 감염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국 전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을 받고 중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 감염되는 건데 정작 격리 장소의 위생 불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진통 해열제를 생산하는 기계가 쉼없이 움직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제대로 된 병원 치료조차 받기 어려워지자 해열제라도 찾으려는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布洛芬和对乙酰氨基酚两类解热镇痛药的产量大幅度提高，目前日产能已经达到了每天。 영국 보건데이터 업체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매일 9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370만 명, 사망자 2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도 입국 규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isura che però rischia di essere non completamente efficace se non è presa a livello europeo, perché noi sappiamo che possiamo farlo per i voli che arrivano direttamente dalla Cina. 영국도 입국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도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백신 접종률과 자연 면역력이 낮은 상황인데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외여행의 빗장을 풀기도 전에 이미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19명에서 어제 기준으로 2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PCR 검사를 시키는 게 자기 부담인 거죠, 중국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네, 일단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확진자가 코로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내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게다가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검사가 나오기까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방역 당국은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하루 평균 100에서 300명 수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체류자 역시 검체 채취 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활동 등을 자제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권고했고요. 다만 확진자가 7일 격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양심에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시설 격리는 있지만은 자율적으로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를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지키지 않고 돌아다닌다면은 또 지역사회에 퍼뜨릴 우려가 있다. 네,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양심에만 맡겨야 한다니까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내에서는 감기약이 품절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국인들이 다 사서 보내고 있다는 말도 있고 또 중국에서 재료가 안 와서 우리에게 또 해열제를 만들 재료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정부는 대책이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 중국 보따리 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재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요. 재판매를 위해서 감기약을 이렇게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우한 시민들이 새해에 바라는 건 단 하나, 건강입니다. 新的一年希望身体都健健康康的是最主要的嘛，身体都第一位嘛，平安健康家里人就行了，就够了。 시진핑 주석도 신년사를 통해 희망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仍是吃劲儿的时候，大家都在坚韧不拔努力，曙光就在前头，大家再加把劲儿，坚持就是胜利，团结就是胜利。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촌의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여전히 부족하고 코로나19 통계 발표도 중단되면서 지자체들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60%인 8억 명 이상이 걸렸을 거란 추정만 나올 뿐입니다. 불투명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중국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14개 이상의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규제를 강화했고 모로코는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decided,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to require travellers from China to submit evidence before boarding their flight of a negative COVID test. 이런 가운데 이번 달 말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있어 중국 내는 물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중국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보다 올해 더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3대 경제 대국이 일제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폐지하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게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랑 저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제대로 된 코로나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요인을 반영해 오는 16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미만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봉쇄 해제가 경제활동 재개가 아니라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이어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우리 주력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까지 위축될 경우 고물가 고금리와 맞물려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인 2%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초입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들이 더 이제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1% 중후반의 성장률을 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하방 위험도 상당히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곧바로 국군 지원단의 안내에 따라 PCR 검사 센터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5시간 정도 별도의 공간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남성이 도착 후 PCR 검사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공항 인근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여성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 동거 가족의 집에서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MBN 취재 결과 격리시설로 옮겨진 4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에 도착해 PCR 검사를 받고 대기 중인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발 입국객의 양성률은 지난 2일 20%에서 어제 기준 31.5%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출발 전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국내로 들어와 양성률은 이제 떨어지겠지만 도착 후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열의 넷은 중국발이다. 그러니까 좀 중국 쪽에서 오는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격리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한 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4일엔 중국발 확진이 전체의 76%에 달했고요. 단기 체류자만 공항에서 바로 검사, 거주지서 검사받는 장기 체류자.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하죠. 근데 확진 여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지에서 검사받을 경우는 확진 여부가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가운데 확진된 중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수배됐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당국이 계속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불만 제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我们对试图操弄疫情防控措施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뭐 이 얘기도 했지만 뭐 이게 뭐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인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적반하장 뭐 이런 지금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 갈 수 있도록 지금 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한국에 오고 싶은데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단기 체류 비자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받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비행편도 늘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그 댓글에 아버지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뭐예요? 지금 격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결국 중국 사람을 규제한다기보다는 한국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 다만 오늘 아까 지금 그 MBN 그 뉴스를 봤더니만 그 정치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CR 검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어주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제 긴급한 중국을 분들, 그렇죠 긴급한 분들. 반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좀 그 하나하나 좀 더 세심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발과 또 인도적인 측면을 좀 좋아해서 결국 그 중국과 한국의 교류도 하면서 그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역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을 한 달로 돌려볼까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 세계 다 기억나거든요, 지금요. 그게 무슨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중국에 큰 무슨 정치적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지.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지적을 받았어요, 중국이. 근데 지금 중국이 거꾸로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 보고. 왜 차별하냐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